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남에서 110억에서 120억대 정도 되는 건물들 사례를 얘기했었는데요. 그 영상 보신 고객분들 중에 100억 미만 꼬마 빌딩 사려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100억 미만 꼬마 빌딩 많이 찾으시죠? 사실상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죠. 올해 강남에서 100억 아래로 건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계셨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강남에서 100억 미만을 찾으시는 수요층은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신축 부지를 사서 신축해서 내가 사옥으로 쓰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수익률 맞춰지는 건물을 사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옥용으로 신축하려는 분들은 강남에서 선택지가 아직은 있죠. 물론 뭐 예전만큼 대지도 널찍하고 도로 조건도 괜찮고 뭐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신축 부지를 100억 미만에서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답을 낼 만한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 맞춰지는 완성형 건물을 100억 언더로 강남에서 찾는다? 다들 원하시는 수익률 3% 이상으로? 그런 건물 찾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좋은 결과 얻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강남에 이제 완성형 꼬마 빌딩은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초역세권에 대로변이거나 뭐 상권 좋은 입지들은 이미 집가가 많이 올라서 100억 미만으로 건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계속 고집한다고 내가 강남에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검토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 상황과 거래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 되실 만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강남에서 거래되는 것들이나 매물들을 보면 이제 100억 미만 금액들은 전체나 일부가 주택이라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신축해서 직접 쓸 게 아니라면 신축했을 때 임대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운 입지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주택가나 좁은 도로, 이면들 이런 입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된 건물들의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임대 경쟁도 치열하고요. 이 임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료를 내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엑시트가 어렵게 되니까 임대료를 낮추자니 고민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몇 개월 혹은 1년 넘게 공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거래된 것 중에 언주역 인근에 이 건물이 있어요. 매매가 50억 5천. 22년 신축된 완성형 건물인데 여기가 평당가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손바뀜이 됐거든요. 대지가 31평, 연면적 80평,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이에요. 금액은 너무 좋죠. 강남에서 50억으로 완성형 건물 찾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보면 이 건물이 금액대로는 정말 유니크하긴 했죠. 여기가 수익률이 3%가 조금 넘게 맞춰져 있는데 통임돼요. 평당 16만 원 정도에 맞춰졌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이 50억이라는 정말 좋은 매가에 수익률까지 완벽한데 이 임차가 빠지면 다음 임차를 또 이만큼에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객분들한테 브리핑을 못했던 건물인데 매매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축이긴 하지만 이 대지 30평대 건물이 평당 1억 6천이라는 금액도 약간 고민이 됐었고요. 물론 이 다음 엑시트도 100억 언더로 비교적 적은 금액대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게 통임대거든요. 임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통임대보다 개별 임대를 더 선호하시는 편이죠. 이 통임대가 한 번에 빠져나갔을 때의 충격이 클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례만 봐도 지금 강남에서 이런 소규모 꼬마 빌딩 완성형을 찾는다는 건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면 여기는 신사역 인근 신사동인데 10월 말에 82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평당가로 보면 1억 4천 정도인데 20년에 29억이었고 4년 뒤에 82억 엑시트면 차익은 서울 내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큰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매매 당시에는 3, 4층이 주택이라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해서 매매가 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부분을 그냥 근생처럼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상태였고요. 지금 강남에서 이 100억 미만으로 거래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억으로 직접 쓰실 분들이 아니면 강남에서 수익률 맞춰지는 100억 미만 꼬마 빌딩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느껴지죠. 2% 수익률로 3, 4% 되는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예요. 물론 레버리지 비율이 적은 분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강남에 꼬마 빌딩으로 진입을 하시려면 직접 사용할 분이거나 혹은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적더라도 감당이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투자자여야 되고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이 강남에서의 시세 차익을 더 원해서 차익형을 원하는 분들이어야 가능하겠죠. 반대로 나는 수익률 2%로는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된다. 더 안정적인 수익형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강남에서 100억 미만으로 답을 찾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익형 꼬마 빌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죠. 언젠간 뭐 하나 나오겠지 하고 마냥 강남만 쳐다보고 기다릴 게 아니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뭐 마포나 뭐 서울 주요 도심지들에서 공실 리스크가 적은 입지들을 찾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좀 볼까요? 최근에 홍대 입구역 근처 서교동에서 거래된 이 완성형 건물입니다. 매매가 60억, 평당가 1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21년도에 41억에 매입하셨다가 사정상 매매를 하신 건데 확실히 이 차익적인 부분은 강남 거래 사례를 보다가 넘어오면 비교가 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 비강남 지역에서 강남만큼의 시세 차익도 보고 싶고 수익률도 높아야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수익률이 안정적인 건물다운 건물들은 아무래도 뭐 2, 3년 전 유행하던 그런 단타 차익을 생각하시기가 어려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좀 시간을 더 주고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건물인데 여기가 60억에 수익률이 4% 중반대예요. 강남에선 지금 구경하기 힘든 수익률이죠. 그리고 통임대 아니고 3개 임차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전체 공실 만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임대 다 맞춰진 곳입니다. 여기가 주택 리모델링 한 거라 코어가 가운데고 안에 공간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라 임대로 그렇게 선호되는 형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 임차 맞춰졌습니다. 이 홍대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K-팝 관련된 임차나 팝업 그런 류의 수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강남 이면들보다는 이렇게 상권 확실한 쪽들이 같은 이면이라도 공실 리스크에서는 조금 위험이 덜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60억에 4.5%면 정말 안정적이죠. 강남에서 이런 매가에 이런 수익률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답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주는 곳을 찾으신다면 이제 비강남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례도 보면 이 합정역 바로 인근에서도 최근에 90억에 거래된 완성형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도 평당가로 약 1억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도 수익률이 개별 임대로 3.55%입니다. 이 건물인데 여기도 공실이 생겼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임대 맞춰졌어요. 강남에서는 3% 넘으려면 시세보다 좀 높게 맞춰졌다 싶은 통임대가 들어와야 맞춰지는 상황인데 이런 뭐 홍대 합정 쪽 유동인구 많은 쪽은 일반 상가랑 사무실 둘 다 임차 수요가 좀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성수는 어떠냐? 강남 다음 성수라고 할 정도로 워낙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이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수에서도 사실 누구나 다 진입을 희망하시는 지역은 이 연무장길 같은 상권 확실한 쪽이죠. 근데 이 연무장길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평당 2억이 넘게 거래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 뭐 대지 50평만 돼도 100억이 넘죠. 그래서 소액 빌딩 보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좀 힘들고 아뜰리에 길 쪽이 더 유리하죠, 접근이. 여기서는 아직 100억 아래로 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 아뜰리에 길 쪽도 서울숲 기반으로 해서 상권 탄탄한 곳 중 하나죠. 성수는 지금 해외 관광객부터 국내 인구까지 합쳐져서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성수는 이제 들어가려면 대지가 커야 돼요. 왜냐면 일반 5, 60평 대지 건물이면 한 층당 2, 30평 정도잖아요. 그런 평수에 팝업 열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들로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일반 상가 임대료로 수익률을 3%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높아졌으니까요. 지금 성수에서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팝업 스토어예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야 높은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100억 미만으로 성수 쪽 건물들을 보면 팝업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안 되죠. 그냥 일반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성수도 근생 공급량이 곳곳에 꽤 있어서 공실들도 군데군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겠죠. 이 성수 연무장길이나 이런 메인 이치들은 이제 기업들 자본이 아니면 접근이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뱀의 머리를 선택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결국 임대시장 불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뱀의 머리가 뭐냐? 비강남에서 그 지역의 특색이 확실히 있는 곳들. 뭐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든지 전통 상권이라든지 배우 세대가 많은 항아리 상권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특색이 있는 곳들 있죠. 그런 곳에 역세권, 대로변 이런 곳들. 그 지역의 대장 입지들. 예로 이 건물을 한번 보면 충무로역 그냥 바로 초역세권이죠. 코너 건물인데 가시성 정말 좋죠. 예. 여기가 99억에 평당가 거의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수익률이 4%대였어요. 다 개별 임대로. 이런 것들. 예. 그 지역 대장 입지 꼬마 빌딩들. 정말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이런 곳을 내년 상반기에는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뱀의 머리들. 내년에 경기가 바로 좋아지거나 내수가 크게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 예측을 하게 할 시그널이 아직까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25년 상반기에는 이런 투자 방향으로 건물을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비강남, 마포나 이런 서울 주요 지역들에서는 1, 2년 만에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수익형을 사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차익보다 수익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차익에서는 그만큼 재미를 좀 덜 보거나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돼요. 100억 미만 건물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2년 치고 빠지겠다 이런 거는 이제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시간도 여유롭게 주고 그렇게 접근하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연말에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 나는 그래도 강남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자금이 좀 부족하면 레버리지를 엄청 공격적으로 내서 아예 100억 이상 되는 건물들을 검토하시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투자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은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건물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